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 샬로우 카피 문제를 본 순간 딱 느꼈습니다. 이제 출처진이 파이썬을 정말 제대로 깊게 파기 시작했구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26년 1회 실기 합격률은 18.1%입니다. 응시자 23,898명 중에 4,335명이 합격하셨습니다. 이 숫자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히 어려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출제 경향이 확 바뀐 회차였습니다.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합격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험의 핵심 특징 세 가지, 파이썬 SQL 보안, 그리고 이 변화에 맞춰서 정책의 감자가 콘텐츠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약 PDF 안내까지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2회 시험 방향성까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률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26년 1회 실기 합격률은 18.1%, 직전 회차였던 25년 3회가 23.9%였으니까 이번엔 거기서 약 5.8%포인트나 확 떨어진 겁니다. 작년 25년 전체 실기합 평균 합격률이 22.1%였는데 이번엔 그 평균도 한참 밑돈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번 18.1%는 명백하게 어려운 축에 드는 해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1%다라는 숫자 하나만 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지를 같이 봐야 다음 시험 준비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문제 하나하나 다 뜯어봤는데요. 이번 26년 1회는 그동안의 패턴이랑 확실히 달라진 지점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합격률을 끌어내린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파이썬이 무려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딩 문제가 총 7문제였는데 C 언어 2문제, 자바 2문제, 그리고 파이썬이 3문제, 코딩 영역에서 파이썬이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파이썬은 나와봐야 한두 문제 정도였는데 비중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파이썬에서 샬로우 카피, 얕은 복사 문제가 나왔거든요. B는 M, 브라켓하고 하는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복사본을 만들었을 때 겉의 리스트는 복사가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 리스트는 원본이랑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샬로우 카피 개념은 정적의 실기에서 이번에 처음 출제된 주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 샬로우 카피 문제를 본 순간 딱 느꼈습니다. 이제 출처진이 파이썬을 정말 제대로 깊게 파기 시작했구나. 단순히 리스트 슬라이싱, 반복문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파이썬 내부 동작 원리까지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의 감자도 이 변화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기존에는 파이썬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 문법 위주로만 다뤘다면 지금은 이런 신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파이썬 개념 커버리지를 훨씬 더 깊게 가져갔습니다. 샬로우 카피 같은 게 한번 나온 이상 앞으로 파이썬은 대충 보너스 문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컨텐츠를 깊이 있게 보강했으니까 2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파이썬 비중이 한 번 올라왔다는 건 다음 회차에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SQL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평소랑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에요. 보통 SQL 문제는 한두 문제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엔 SQL만 세 문제가 배정되었습니다. 셀렉트 결과, 튜플 수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create 테이블에서 외래키 거는 문제, 그리고 조인하고 집계함수 쓰는 문제까지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원래 정보처리 기사 실기는 코딩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제진이 코딩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 C, 자바, 파이썬 다 합쳐서 코딩이 딱 7문제로 끝났단 말이죠. 코딩 비중을 계속 늘려오던 시험이 갑자기 8문제에서 7문제로 줄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흐름에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SQL 3문제를 코딩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코딩 7문제,
SQL 3문제를 더하면 총 10문제, 코딩 비중을 계속 늘려온 그 경향이 사실은 전혀 꺾인 게 아니었던 거죠. SQL을 코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더 늘린 겁니다. 게다가 SQL 문제들 난이도도 만만치 않았어요. 메르키거는 create 테이블 구문은 난이도 상이었고요. 단순히 구문 하나 외워서 찍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결론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SQL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끼어있는 겉다리가 아니라 C, 자바, 파이썬이랑 똑같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야 하는 코드 영역이 되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정책위 감자가 컨텐츠를 싹 바꿨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SQL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암기 그리고 외우기 방식으로 다뤘어요. 이런 구문은 이렇게 쓴다. 통째로 외우게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QL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가면서 익힐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새로 구성했어요. 셀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인이 왜 그렇게 묶이는지, 외래키가 무슨 의미인지,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직접 써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SQL이 약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에 이어서 SQL까지 이번 시험은 확실히 실제로 코드를 쓸 줄 아느냐를 더 강하게 보려고 한 회차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시험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특징입니다. 보안, 신기술 과목이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 영역은 예상 문제 수가 1문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문제, 게다가 25년 3회에서도 보안이 3문제였거든요. 자, 2회 연속으로 보안에서 3문제씩 나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심볼릭 링크,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서 임시 파일 경로를 가리키는 링크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건 정적이 실계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였습니다. 기출만 공부해서는 도저히 대비가 안 되는 난이도 상 문제였어요. 그리고 워터링 홀 공격, 특정 집단이 자주 가는 웹사이트를 노리는 공격인데 이건 2022년 1회에 딱 한 번 나오고 4년 만에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 약자를 묻는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럼 왜 갑자기 보안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제 추측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5년에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굉장히 큰 이슈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확 올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결국 그 시점의 산업 흐름이랑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안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런 대형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야 보안 과목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25년 3회, 26년 1회 연속으로 3문제씩 나온 흐름이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26년 2회에서도 보안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실림볼릭 링크 같은 문제는 정책위 감자도 출제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보안 콘텐츠를 빈출 주제,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만 구성해왔거든요. 그게 효율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회차를 계기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제 보안은 빈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위 감자 보안 콘텐츠를 전범위 폭넓게 커버하면서 동시에 이런 신유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안 파트를 절대 버리는 파트로 두지 마세요. 이번 흐름을 보면 보안에서 점수를 챙기는 게 합격의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합격률이 왜 18.1%까지 떨어졌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보안 문제가 쏟아졌고 SQL은 심화 지식을 요구했고 파이썬은 본격적으로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정책위 감자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전략이 있죠. 코딩은 난이도 중하 문제에 집중하고 이론은 요약 PDF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만 맞추자. 예측 안 되는 문제는 가감히 버리자. 이 전략을 따랐을 때 이번 회차는 거의 실수 없이 다 맞아야 겨우 60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빡빡한 회차였습니다. 실제 합격률 18.1%는 제가 예상했던 15% 이상, 20% 이하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기출이랑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했을 때 딱 60점 언저리를 맞출 수 있는 회차였다는 그런 판단이 실제 결과랑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요약 PDF 관련해서요. 그동안 저희가 요약 PDF를 회차별로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25년 3회용, 26년 1회용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 26년 1회는 앞에서 보셨듯이 출제 경향이 워낙 많이 바뀐 회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회차 요약 PDF 적중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어요. 이론 기준으로 13문제 중 8문제, 약 62%가 PDF에서 다룬 주제였는데 이전 두 번의 시험이 각각 82%, 75%였던 걸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보안 쪽에서 예측을 많이 빗나갔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쉬웠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26년 2회 요약 PDF는 1회랑 2회를 합친 1, 2회 통합본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1회를 구매해 주신 분들도 업데이트된 PDF를 그대로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이번에 아쉬웠던 보안 파트는 전 범위를 더 넓게 다루도록 보강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회차 바뀔 때마다 따로따로 다시 사야 하는 부담 없이 업데이트로 쭉 받아보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2회를 위한 업데이트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당장 요약 PDF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지금 1회를 구매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어차피 2회를 위한 업데이트가 통합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1회를 사두셔도 나중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받아가셔서 공부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6년 1회 실기 합격률은 18.1%, 응시자 23,898명 중 4,335명 합격, 25년 3회보다 낮은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둘째, 이번 시험의 핵심은 파이썬 3문제, SQL 3문제, 보안 3문제, 코드 실력과 보안 비중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셋째, 정처리 감자는 여기에 맞춰서 파이썬은 신유형까지 깊게, SQL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보안은 전범위 플러스 신유형 대비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PDF는 1, 2회 통합본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정처리 감자는 그동안 여러분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늘 최소 범위 콘텐츠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분명히 늘어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확실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심화, 이론 범위를 꾸준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차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짚어드린 출제 경향 꼭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희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